실전 영어로 12일 만에 IH 플러스 만드는 해나 토픽. 안녕하세요. 도커비 해나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기출 유형 분석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오늘 핵심만 좀 공부할 거예요. 오픽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요 세 가지만 정복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문제의 유형 분석, 그리고 주제별 키워드 작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더하는 키 익스프레션 요 세 가지를 정복하셔야 되는데 문제의 유형 분석과 주제별 키워드 작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고 오시면 오픽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기출 총평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기출 유형 분석과 모범 답안 그리고 상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오픽 시험은 세 가지를 정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출 유형 분석, 주제별 키워드 작성, 그리고 키 익스프레션 요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기출 유형 분석할 건데 모든 유형을 다 분석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 유형 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범 답안과 상세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범 답안을 정리하여서 여러분께 무료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을 들어가셔서 자료 다운 받으시고 프린트 하실 분들은 프린트까지 하시고 이 기출 총평을 보시면 학습 효과가 완전히 올라가겠죠. 자, 지금 다운받고 오세요. 자, 다운받고 오셨죠? 우리 기출 유형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15가지 문제가 5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출 총평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총평 등을 보실 때 기억하실 것은 이 주제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대부분 서베이나 돌발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언제 어떤 게 출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서베이를 체크하시더라도 다른 게 나올 수 있고요. 요 인터넷이나 휴가와 같은 돌발형 주제들은 마찬가지로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주제는 이런 어휘로 풀어가는구나를 알아가시는 것과 이 주제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를 기억하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기억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선택형, 제가 서베이에서 선택한 거로 출제가 된 공원 가기 세 문제 살펴볼게요. 선생님, 문제가 이렇게 짧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바가 여러분이 이제 자기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높은 걸 고르면 고를수록 문제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되게 한 4-5문장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요. 앞에서 말한 문장도 이제 기억하기 어려운데 뒤에서 막 질문이 길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드리는 이 문제 유형 안에서만 출제가 돼요.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에바가 원하는 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풀 센텐스는 자료에 적어놨어요. 자료에 적어놨지만 에바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것뿐이에요. Describe the park you often visit. 당신이 자주 방문하는 공원을 묘사하세요. 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건 장소 묘사 유형이고요. 두 번째, Describe a typical day when you go to a park 했어요. 당신이 공원에 가는 전형적인 날, 그 경향을 설명하라 라고 했고요. 네 번째, Tell me about the day when you went to a park last time. 마지막으로 공원에 갔던 거, 자, 경험 말하기예요. 사실 요 세 가지는 거의 콤보예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공원 가기 유형에는 장소 묘사, 경향, 경험 말하기 이거 저희 그 강의에 배포된 자료 중에 모의고사에 정확하게 요거 세 개가 찍혀져 있거든요. 요 세 개가 공원 가기 유형으로는 거의 이제 약간 고정되어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공원 가기를 서베이에서 고를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선택형으로는 음악 감상이 출제가 되었어요. 음악 감상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크하는 서베이 유형이죠. 자, 첫 번째로는 대상 묘사예요. 자, 이거 읽지 않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앞에서 공원 가기에서는 뭐가 나왔죠?
장소 묘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음악 감상에 뭐가 나와요? 대상 묘사. 그러니까 음악 뭘 듣니? 라거나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듣니? 이런 대상 묘사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만약에 꼬았다,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음악을 어디서 듣니? 라고 이렇게 꼬아서 장소 묘사로 연결을 할 때도 있어요. 자, 6번째는 계기. 요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계기는 보통은 취미 유형에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취미를 서베이에서 가져갈 것인지를 보시고요. 7번째로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경험. 앞에도 경험이 나왔는데 또 경험이 출제가 되죠. 자, 3번째는 돌발형으로 명절이 출제가 되었어요. 되게 자주 나와요. What is the most popular holiday in your country? 얘도 대상 묘사죠. 이 대상이라는 게 구체적인 대상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 추상적인 이제 holiday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험 묻고요. 그리고 또 경험 나와요. 헉, 경험이 2개가나 출제가 되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분석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분석 강의도 별로 들어본 적 없으실 건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얼만큼의 빈도수로 출제가 되는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뒤에서 경험이 몇 문제 나왔는지는 살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째 주제로 돌발형 인터넷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롤플레이는 뭐 유형이라고 부를 게 없어요. 무조건적인 출제죠. 그래서 얘는 뭐 새로운 뭐 유형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11번, 12번은 무조건 롤플레이다. 네, 첫 번째에는 내가 질문하는 거, 두 번째는 뭐 대안 제시하는 거,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13번 또 뭐 나왔어요? 또 경험 나왔어요. 또 경험. 자, 5번째, 여행 출제됐어요. 이건 선택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14번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필수적이에요. 근데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즉 오픽 시험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거는 14번은 비교하기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특히 그래요. 그리고 15번에서는 습관과 경향인데 이게 또 약간 꼬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이제 습관과 경향을 물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같이 이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지 못함으로써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하도록. 근데 제가 이거 쉽게 답변하는 법까지 요 강의에 담아두셨으니까 강의 이탈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자, 유형 정리. 이거 진짜 너무 별표. 자, 장소 묘사와 추상적인 대상 묘사가 3문제 총 출제가 됐어요. 얘네는 현재 시제 활용하죠. 시제가 오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자, 경험에는 별표를 5개를 줘도 모자라지 않아요. 최근에 있었던 경험 3가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경험 2가지. 경험은 요 2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최근의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여기서 3개, 2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자, 내가 경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만약에 그 경험이 없어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표현들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저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 약간 전 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도 되게 재밌어요. 특히 장소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뭔가를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뭐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런 레파토리를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 놓는 거예요. 키워드들을. 그러면은 이제 공원이에요. 그럼 돈 주었다. 뭐 전애인 만났다. 무엇 잃어버렸다. 뭐 친구와 다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경험을 연결할 수 있어요. 요거는 꿀팁 기억해 주세요. 자, 경향으로는 개인적인 경향, 일반적인 경향, 고득점 문제 15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계기로는 취미를 갖게 된 계기. 이거 무조건적으로 출제돼요.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로 과거와 현재 비교. 보통 요즘은 비교 문제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고 출제가 되고요. 롤플레이는 뭐 해당 사항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Part 2 들어가 볼 건데요. 모범 답안 그리고 상세 분석해 볼 거예요. 15문제 모두 다루고 싶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 15문제에 대한 모든 모범 답안은 아래 더보기란에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와 함께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핵심적인 문제 4가지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최근 경험을 묻는 이제 공원 주제의 문제였어요.
경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질문 읽어볼 건데요. 소리 내어 읽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소리 내어 읽을게요. 시작! When did you go to the park last time? Who did you go with? What did you do there? Tell me about the day, as many things as possible.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모범 답안 볼게요. 자, 모범 답안 쫙 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핵심적인 패턴,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key expression, 여러분이 이제 익혔다가 이제 뭐 꼭 이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경험 말하기 문제는요.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픽 시험을 실제로 딱 보게 되면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당황하는 순간이 최소 3번 와요. 근데 그 당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패닉 상태가 다른데 이제 질문이 너무 어렵다거나 주제가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것이면 여러분이 딱 패닉이 빠져요. 그러면은 하다가 시간을 날려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못된 문장들만 줄줄 말하고 이제 돌아오시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론, 본론, 결론의 스트럭처만 머릿속에 있어도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딱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뱉으면 뒤에 내가 채워지지 못한 그 의견 혹은 생각마저도 채워낼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 가져가시고요. 경험 말하기에서는 맨 앞에 시점 말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요 서론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Let me think. Okay, it was about 2 days ago. 자, it, 시간 말할 땐 it 쓰셔야죠. about, 약 이틀 전의 일이었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이틀 전의 일이었어. 자, 그 다음 문장 여기까지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I was walking in the park as usual and I felt someone staring at me. 좋아요. I was walking. 자, 과거 진행형 썼죠? 오픽에 경험 문제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의 과거 시제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과거 시제만 활용하시는 분과 과거 진행 시제를 활용하시는 분의 점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거 진행 시제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왜 괴거야? 자, 늘 강조를 하죠. 과거 진행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라고 했어요. 내가 공원에서 걷고 있었어. 평소처럼. 그리고 And I felt, 나는 느꼈어. Someone staring at me.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 자, feel, 목적어,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느끼다. 제가 경험 문제는 전 여친, 전 남친 문제로 끌어가면 얘기 재밌어진다고 했죠. 에이바, 채점자도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어 봅시다. You know that feeling, right? 너 그 기분 알지? 오픽 시험은 대화하는 듯한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터랙션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And it was just an ordinary day for me, so I was wearing a sweatshirt and no makeup. 그날은 그냥 평소 같았어, 나에게. 그래서 나는 sweatshirt, 그냥 맨투맨, 그리고 no makeup,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었어. And you know, 자, 필러 하나 넣고요. 그 다음 문장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I came across my ex-boyfriend. 자, 나는 내 전 남친을 우연히 마주쳤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met 쓰지 마세요. met 안 돼요. 나 전 남친을 만났어.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쳤어. 뉘앙스 전달 제대로 해야죠. 나는 우연히 마주쳤어. 그 다음 문장 저 혼자 읽을 거예요. We broke up after a huge fight. 우리는 깨졌어. 큰 싸움 후에 깨졌어. 자, and 읽을게요. And worst comes to worst. 최악은 안 좋은 게 더 나빠진 거예요. 최악은 그 다음 문장은 소리내어서 저 혼자 읽을게요. He was with his current cute girlfriend who perfectly dressed up, wearing heels. 자, 최근 여친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쁘게 옷 입고 dress up은 완전 예쁘게 치장하는 게 dress up이에요. Wearing heels. 구두 신고. 높은 구두. Can you believe this? 이거 믿어지니? 자, 인터랙션 가요. Who wears heels in a park? 누가 공원에서 구두를 신어? 실제로 그렇죠. 공원에서 구두를 누가 신어요? 운동화 신고 뛰어야지. 자, I saw him looking at me. 마찬가지. feel, 목적어 ing 똑같아요. see, 목적어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보다. 나는 그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꼈어. with a
pitiful smile. 약간 측은한 웃음을 짓고 너무 짜증나죠, 그죠? On his face. 자, 마지막 문장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in my life. 이게 내 인생 가장 창피한 날이었어. 자, 요렇게 마무리까지 지으면 되겠죠. 요 레파토리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명절에 이제 대상 묘사 들어갈게요. 문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I'd like to know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What is the most popular holiday in your country? Why is the holiday popular? Tell me about the holiday as many things as possible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holidays, 휴가 혹은 명절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여러분은 휴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명절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confusing 했던 것 같아요. 헷갈렸어요. Popular holiday?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명절이라는 게 있나요? 좀 헷갈리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세요. 명절 나오면 난 무조건 추석 말해야지. 난 무조건 설날 말해야지.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묘사할 때 이제 좀 핵심적인 것은요. 큰 개념을 말한 뒤에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많아 혹은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어 라고 큰 개념을 던진 후에 그 설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열하듯이 가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요런 좀 이제 어려운 주제 같은 경우는 어휘력에서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저희 이제 본 강의에서는 어휘집 제공이 되고 있죠. 굉장히 상세하고 좋은 실전 어휘집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휘집만 다 암기하셔도 명절 문제 답변하시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은 우리 예상 답안 혹은 모범 답안 학습해 볼게요. 첫 문장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Well, there are many holidays in Korea, but the biggest holiday in Korea is 설날. or the Lunar New Year's Day. 자, 많이 있어요. 크게 봐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휴가는 한국의 가장 큰 휴가는 설날이야. 혹은 the Lunar New Year's Day. 이제 이거는 음력 신년 이렇게 부르죠. 설날을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제가 그냥 소리내어 읽을게요. Mostly relatives gather at the house of the oldest sibling in the family and eat traditional food. 자, 이거 해석 안 합니다. 해석할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relative 아니에요. relatives. s 붙여주세요. 복수예요. 친척 한 명 아니고 여러 명이 오죠. relatives. 한 번 더. relatives. 좋아요. 자, sibling은 뭐예요? sibling. 이거는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형제 자매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설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컨텐츠의 정확도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나가느냐, 어떠한 영어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문장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And there are a few customs and rituals that we observe at 설날. 좋아요. 몇 개의 customs, 어떤 관습 혹은 ritual,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을 쐰다, 지킨다라고 하죠. 그걸 observe라고 해요. 설날에 이제 우리가 지키는 custom과 rituals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 소리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Some people keep the tradition of giving ritual of offerings to their ancestors. 좋아요. 자, 몇몇 사람들은 keep, 유지하고 있어요. The tradition, 전통. Giving ritual offering. 요거는 약간 제사 지내는 거예요. Ritual offerings. 이게 뭐라고요? 제사. 동사를 벗어요. Give. 기억해 두세요. To their ancestors. 그 조상들에게. 자, 그 다음 문장 읽을게요. 시작. And the best part of 설날 is that adults give children allowance when they bow down once in front of them. 좋아요. The best parts, 최고는 설날의 가장 좋은 부분은 that 이하야. 이런 문장 구조도 알아두셔야죠. that 이하야. 이 that 이하에는 문장이 와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이 최고야가 되겠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allowance.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용돈.
bow down, 절하는 게 이제 bow down이죠. 우리 설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 새해 못 모이지만 세뱃돈은 성인들이니까 이제 못 받나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But nowadays, many families spend this holiday with only immediate family members. 자, 요거는 직계 가족이라는 뜻이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친척끼리 안 모이고 직계 가족끼리 모이죠. 요 문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사 유형의 핵심 기억해두세요. 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 유형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14번 여행 주제에 대한 비교하기 유형 보겠습니다. 비교하기 유형은 고득점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문제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raveling. What was the traveling like in the past? How is it different now? Tell me everything you can. 좋아요. 네가 여행 좋아한다라고 했지? 과거에는 여행이 어땠어? 지금은 그건 어때?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줘. 비교하기 유형은 보통 과거, 현재를 많이 비교하라고 출제가 되죠. 자,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비교하기 유형, 특히 과거, 현재 비교하기에서는 다양한 시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사실 과거, 현재 비교를 시키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 얼만큼 다양한 시제를 활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시제 활용하셔야 되고요. 과거 시제 활용하셔야 되고요. 현재 완료 시제까지 활용을 해주셨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 다음 고급, 비교급 표현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조금 수업 내에 다루기에는 좀 어렵고요. 본 강의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Wow, obviously, traveling has changed for the better when it comes to mobility. 아, 저는 이 문장 너무 좋아요. has changed. 변화해 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나는 현재 완료습니다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when it comes to 어떤 것을 이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줄이고 싶을 때 이것에 관해서라면 더 나은 쪽으로 변했어. 자, mobility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동이에요. 자, 이 표현 여행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아래에도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교통수단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s airlines. 자, 요거 그대로 외워가시고요. 자, when I was little. 다 같이 한 번 더. When I was little. 좋아요. When I was a kid. 이렇게 말하셔도 좋고요. little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자, there were only a few air routes. A few air routes. 되게 적은 수의 항로가, 그 항공 항로가 있었어. So people had stopovers to go small cities. 자, stopover 무슨 뜻이에요? 경유지. On the other hand, 자, 비교하는 유형 핵심 표현. 반면에 now, 지금 more direct lines has been launched. 자, 현재 완료. 더 많은 직항들이 출시가 되어서 so that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traveling has become more convenient. 여러분 비교급에서 become 쓰실 때는 무조건 현재 완료 쓰세요. 그냥 이건 외우세요. 비교급에서 become 쓰실 때는 무조건 현재 완료. 자, also 읽을게요. 시작. Domestic transportation had also been developed such as trains, subways, and buses. 해석 안 할게요. 자,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So,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has improved the quality of travel. That's all I can think of now. 자, in conclusion, 결론을 짓자면 요렇게 내가 이제 결론 지을 거야 라는 지시를 주는 것이 에이바가 여러분의 말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요런 접속사적 표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장, That's all I can think of now. 제 오픽 시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할 말이 떨어졌는데 계속 뭔가 말을 이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횡설수설 이렇게 해요. 아, 마무리 어떻게 짓지? 진짜 많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마무리 표현 제대로 외워가면요. 여러분 당황 안 하시고 딱 마무리 깔끔하게 짓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마무리 안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횡설수설하면서 실수하죠? 문법 실수, 표현 실수 막 나오죠? 점수 뒤에서 깎여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 암기해 가시고요. 자, 마지막 15번째 문제, 여행, 습관, 경향을 묻는 여행 주제 문제 살펴볼게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When people in your country plan to take a trip, what do they discuss about when they talk about traveling? What do people consider when they make decisions? 자,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그들은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나요? 자, 토론 나왔어요. 토론. 당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 묻는 거예요. 당신이 뭐 얘기하냐 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까지 갔어요. 자,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15번으로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나 일반적인 사람들 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픽 시험은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질문을 대답을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문장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I don't know what other people consider in traveling decision making, so I think I need to answer this question based on my experience. 통째로 외우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질문의 내용에 맞춰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쭉 외워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암기해서 말하실 때 떠듬떠듬 말하시거나 플루언트하지 않게 말하시면 점수 팍 깎여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현재 시제 활용하는 것 밑에 쭉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First of all, food is my top priority. 음식이 내 최우선순위야. The best way to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is to eat their traditional food. 자, 가장 제일 좋은 방법.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raditional food, 전통 음식을 먹는 거야. But if food doesn't agree with me, 만약 음식이 나랑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분은 great, 좋아요. 이 부분은 나랑 체질상 맞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음식에 정말 많이 쓰여요. 나 그 음식이랑 안 맞아. 여러분도 체질상 안 맞는 음식 다 하나쯤 있으시죠? I can ruin the entire trip. 나는 여행을 다 망쳐버리고 말 거야.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고 계시죠? 시작! Also, choosing between a package trip and a self-guided tour is one thing I have to do. Choosing between, 고르는 것. A와 B. 이 B는 이제 자유여행이죠. 사이에서 고르는 것은 one thing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계속 갑니다. It depends on the purpose of the trip and the destination, I guess. 자, I guess는 뒤에 그냥 약간 추임새처럼 붙여주는 필러인데요. 요런 거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It depends. 요것도 활용하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It depends on something. 그러면 땡땡에게 달려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I think planning a trip is very tiring as there are too many things to decide and consider. 너무 많은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 계획은 너무 tiring. 이거 진짜 많이 틀리시죠? tired. 주어가 자, planning a trip인데 얘가 tired, 감정 느끼는 거 아니죠. 얘는 감정을 주는 거예요. tiring으로 쓰셔야 돼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tired인지 ing인지 요거 구분하시는 법도 반드시 주의해서 해주세요. 자, 오늘 총평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모범 답안 전반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원하는 점수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혹은 더 좋은 자료 혹은 더 많은 강의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본 강의로 오셔서 관리도 좀 받으시고 하시다 보면 목표 점수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안녕!